대동강 물길을 바꾼 사람. 지금은 대동강이 평양을 탁 가로질러 흐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그렇지를 않았어요. 평양에서 20리나 떨어진 곳에 대동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을 길어다 먹어도 20리 떨어진 대동강 물을 길어다 먹고 빨래를 해도 20리 떨어진 대동강 물에서 빨래를 해야 했으니 그 고생이 어디 보통 고생이었겠어요? 이때 평양에 물장수가 한 사람 살았어요. 대동강이 워낙 머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 쓰지 않고 물장수한테서 사다가 썼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대동강 물을 길어다 파는 물장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종일 물을 길어 팔고 돈을 몇 푼 벌어 그 돈으로 저녁거리나 사가려고 장터에 갔어요. 장터에 가보니 웬 사람이 큰 암지에 잉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팔려고 내놨더래요. 팔뚝만한 잉어인데 이놈이 사람을 지그시 올려다보는 것이 살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란 말이지요. 어찌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 참 불쌍해서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에이, 오늘 저녁거리 못 사더라도 저것은 살려주고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 잉어를 샀어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샀는데 이걸 살려주려면 대동강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로 잉어를 물통에 담아 물지개를 지고서 대동강까지 20리를 냅다 달려갔어요. 그동안 행여 잉어가 죽을세라 불이 나게 달려가서 대동강물에다 넣어줬지요. 다행히 잉어는 살아서 펄떡펄떡 헤엄을 치며 물속으로 스르르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강 언덕에 이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웬 초립동이가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어르신, 잠깐 저를 따라오십시오. 따라갔더니 도로 물가로 가서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머뭇거리니까. 놀라지 마시고 업히십시오. 저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세상 구경하러 나왔다가 낚시꾼에게 잡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요. 아버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얼른 가서 모셔오라 하셔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서 업히십시오. 하거든요. 그래서 등에 업혔더니 쏜살같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눈도 뜨고 숨도 쉬고 말도 하고 환하게 빛이 나서 말짱 다 보이고 묻히나 매한가지더란 말이지요. 한참 들어가니까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나오는데 그게 용궁이에요. 12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휘황찬란한 빛이 나고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대청에 용왕이 턱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은 화등잔 같아서 불이 철철 흐르고 머리에는 산호관을 썼어요. 그런 용왕이 앉았다가 반갑게 맞으면서 대접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차린 상으로 대접을 해요. 번쩍번쩍하는 자개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물장수는 아주 잘 먹었어요. 사흘 동안 대접을 받고 나니 집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야겠다고 나서니까 용왕이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으면 금은 보화를 달라고 그랬겠지만은 그러지를 않고 다른 소원은 없고 지금 대동강이 평양에서 너무 먼 까닭에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대동강 물길을 돌려 평양 가까이 흐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용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무 날 아무 시에 큰 비를 내려 물길을 바꿀 것이니 평양 백성들에게 알려 모두 피하도록 하라. 이러거든요. 잘 알았다고 하고 올 때 업혔던 셋째 아들 등에 업혀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 길로 평양 가명을 찾아가서 아무 날 아무 시에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사람들을 모두 피난시키십시오. 라고 했지요. 그런데 평양 감사고 육방관속이고 간에 누가 그 말을 믿어야 말이지요. 다들 정신 나간 놈이 미친 소리를 한다면서 거들떠보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장터고 마을이고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소리를 쳐 알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은 피난을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용왕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날이 되니까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면서 비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고 강이 넘쳐 흐르면서 천지개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비가 내리더니 날이 활짝 깨는데 그제야 가만히 보니까 대동강 물길이 바뀌었어요. 20리나 떨어진 곳을 흐르던 강이 평양 한복판으로 흐르더란 말이지요. 그 다음부터 평양 사람들이 물 걱정 안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물 장수 말을 들은 사람은 다 살고 말을 안 듣고 피난 안 간 사람은 죄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양 사는 사람들은 다 그때 물 장수 말을 듣고 피난을 간 사람들 후손이라는 거지요. 재물은 재에게 근원. 어느 가난한 집안의 어머니가 방아를 찢다가 잠시 일손을 놓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들으니 추녀에서 낙수가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도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 낙수가 떨어지는 홈에 쇠붙이가 묻혀 있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땅을 파보았더니 쇠항아리가 나왔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그 안에는 금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던 터였으므로 몹시 기뻤어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아니다. 아이들이 고생을 참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지금의 가난을 극복하고 스스로 장래를 개척하려는 정신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많은 재물이 생긴 것을 안다면 자연히 게으른 마음이 생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어머니는 땅을 더 깊이 파고 금전이 담긴 항아리를 도로 묻어버렸어요. 그 후 아들들은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의 제삿날에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앉혀놓고 비로소 금 항아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님도 참 딱하십니다. 그때 그 금전들을 처분하여 살림에 보태 썼더라면 어머님이 저희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저희들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때 너희들은 시래기 죽일 망정 고맙게 생각하며 가문을 훌륭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열심히 공부했었다. 나 또한 그런 너희들 뒷바라지에 힘든 고생도 즐겁게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런데 만일 그 금전들을 살림에 썼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너희들은 큰 재물을 거저 얻은 사실에 마음이 흔들려 학문에 몰입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 또한 지금까지의 고생을 잊고 호사로움의 마음을 빼앗겼을 게 아닌가. 모름지기 사람은 가난이 무엇인지 알아야 재물의 참다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란다. 가난도 부유함도 다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니 갑자기 손에 들어오는 재물은 재에게 근원임을 명심하여라. 그제야 아들들은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